얼마 전에 지프가 2천만원대 폭탄 할인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번엔 미국 차가 아니라 독일 차입니다. 중형 SUV를 3천만원대에 판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되면 소렌토의 스포티지 가격까지 노릴 수 있는 거라 뭔가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단순히 수입차가 할인을 엄청나게 한다 이런 것에서 끝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산차 가격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과 반감도 분명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쭉 들으시고 댓글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격적인 할인을 단행하는 건 폭스바겐입니다. 베스트셀링 모델 중 하나인 티구안이 그 대상인데 3천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소렌토 산타페는 물론이고 스포티지까지 겹치는 가격이죠. 아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차주분들 중에서는 티구안으로 넘어갈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대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티구안은 지금 5년 15만 킬로미터 보증을 연장하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최하위 트림은 할인 금액이 480만원 정도 합니다. 중간 트림은 520만원, 4륜구동 최상위 트림은 550만원 정도를 깎아줍니다. 폰옵션 할인가를 적용하면 티구안 2.0 디젤 모델 가격 범위는 취득세를 제외하고 3,830만원부터 4,350만원이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국산차 가격과 겹칩니다. 소렌토부터 보면 디젤 모델 가격 범위가 3,174만원부터 4,857만원까지입니다. 티구안이랑 비교하면 딱 소렌토의 중간 가격 범위를 티구안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이 스포티지까지 겹칩니다. 스포티지는 디젤 모델 가격 범위가 9,724만원부터 4,185만원까지거든요. 국산 중형 SUV부터 준중형 SUV까지 가격이 겹친다는 건데 이건 사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비싼 건 당연한 거였는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비싸거나 아예 수입차랑 가격이 비슷한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수입차랑 비슷한 경우는 그랜저나 에쿠스, 체어맨 이런 급이 아니면 대중적인 모델들은 무조건 수입차보다 저렴한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시사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티구안 가격에 대한 반응은 반반으로 나뉠 걸로 보입니다. 티구안 쪽으로 기우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다 건너오는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저렴한 게 말이 되냐? 국산차 가격이 너무 오른 거지? 이런 생각이죠. 왜냐면 마침 이게 비교하기가 참 공정한 게 대중 브랜드랑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비교가 아니라 대중 브랜드끼리 가격이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심지어 차종도 중형 SUV로 똑같고요. 보통 자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수입차보다 저렴한 게 대부분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거죠. 아무리 디젤 모델이라 해도 지금 당장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노후 디젤 차부터 차근차근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나오는 신형 디젤은 규제를 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티구안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티구안이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탓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그래도 디젤차는 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할인의 실효성을 따지는 건데 가격이 저렴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중형 SUV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미 소렌토만 봐도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솔린 모델도 있는데 굳이 디젤 모델만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란 거죠. 만약 가솔린 모델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판매량도 확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디젤 모델이면 그리고 디젤 모델 국내 배정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과연 이걸 진짜 실효성 있는 할인으로 봐야 하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재고떨이로 봐야 하냐 이겁니다. 실제로 티구안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폭스바겐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세부 판매량을 보면 가솔린이 지금도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일반 모델이 아니라 크기가 더 큰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이 압도적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잘 팔리는 차가 아니라 안 팔리는 차 할인을 하는 거 비교하자면 지프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티구안 할인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걸 댓글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논쟁이 치열할 만한 주제인데 국산차 가격이 오르는 걸 어떻게 봐야 하냐 이겁니다. 일단 이건 이론적인 얘기라서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산차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차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 시절 현대기아차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소비자들 인식에 박혀있는 건 어떤 차들인가요? 수입차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던 시절 베르나, 엑센트 이런 차들이 잘 팔리던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전세계 판매량이 3위입니다. 오늘의 비교 대상인 폭스바겐 그룹하고 순위를 다투는 상황이라고요. 심지어 주력 시장도 바뀐 지 오래입니다. 미국이 이제는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수요 시장이 됐고 한국이 그 다음 그리고 유럽
유럽 시장도 이제는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어쨌든 상품의 수준이 다른 글로벌 제조사만큼 올라왔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승차감이 됐든 옵션이 됐든 파워트레인 기술력이 됐든 아니면 약간 부족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승화하는 기술이 됐든 어쨌든 글로벌 3위권 내에서 놀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거고, 이 소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랑 비슷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약간 기존에는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던 시각이긴 한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끝낸다면 절대 토론을 이어갈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걸 납득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이 이야기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해봐야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산차가 얼마나 뛰어난 성장을 이뤄냈든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비싸다는 사실을 국내 소비자들이 납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보다 비싼 걸 부정적으로 보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독 부정하느냐? 이건 사실 간단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납득하게 만들려면 이 납득을 위한 근거와 명분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구분이 필요한 건 우리 소비자들이 이미 납득하고 있는 건 뭔가요? 디자인이 훨씬 좋고 옵션 같은 것도 국산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 이건 이미 인정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뭐다? 디자인이랑 옵션이 글로벌 수준인 건 알겠는데 대체 뭐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거냐? 이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해외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의 명분을 찾기가 더 쉬울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처럼 수십 년 동안 현대차를 봐온 게 아니고 길어봐야 한 10년 전쯤부터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브랜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봐온 결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그랜저 같은 차들이 굉장히 호화스러워진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싸진 차가, 그리고 브랜드를 대표한다는 플래그십 세단이 초기 품질 문제가 13개나 될 수 있냐 이거죠. 가격이 그냥 비싸진 게 아니라 수입차랑 비교할 수준이 됐으면 그만큼 품질도 좋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만약 이번 그랜저가 진짜 초기 품질 문제가 제로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현대차가 수입차만큼 가격을 받아도 될 만한 브랜드가 됐구나, 이렇게 수긍해주는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을 납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몇 등을 하고 해외에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런 건 응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지는 것까지는 쉽게 인정해 주기가 어려운 거죠. 가격이 오른 만큼 논란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리미엄 브랜드나 플래그십 모델들 생산 과정이 완전 세대 교체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평균 4,180만원 정도 하던 승용차 가격이 5천만원을 넘어섰고요. 해외에서는 4,800만원 정도 하던 게 6,28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를 동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냐 이겁니다. BM이나 벤츠 공장 영상을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공장이 엄청나게 깨끗하고요. 작업자들도 모두 작업복을 갖춰 입고 로봇 공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항상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산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거든요. 제네시스 생산 같은 걸 당장 독립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오래된 울산 공장 같은 곳들을 대규모로 개편한다던가 생산 과정 자체를 세대 교체시키는 작업도 글로벌 3위 제조사라는 타이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건 건너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1단계가 생산과 개발 과정, 품질을 잡은 QC와 테스트 과정 이런 거고, 2단계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디자인, 옵션, 가격 이런 거고, 3단계는 판매와 그에 따른 성과라고 보는데,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부터 개편이 이뤄지고 있으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근본적인 개편은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차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게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는 깊게 고찰할 시기란 거죠. 제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산차 가격이 수입차랑 비슷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